어떤 이슈들을 또 팀장님께서는 들여다보시면서 시장 전략들 잡아가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슈 TMI 앞서도 저희가 또 예고는 드렸지만 이 오늘의 이슈 저희가 어떤 이슈 주목을 해봐야 할지 열렸습니다. 팀장님, AI 신입사원들 이제 대거 등용이 될 것 같은데 참 이거 저희 주식시장에 또 어떻게 반영을 해볼 수 있을까요? AI 신입사원이 올해 사무실 출근 시간 저희 저도 자리도 직업을 잃는 거 저희 아닙니까? 자리도 위험할 것 같습니다. 저도요. 네. 일단 그만큼 지금 AI와 연관되어서 실생활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AI 혹은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똑같습니다. 로봇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언제나 인간에 대한 효율화를 찾고 가격을 떨구기 위해서 기업들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AI 쪽에 대한 주도주가 바뀔까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신입사원이 나온다라고 해서 과연 인간만큼 할 수 있을 것인가, 보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일감을 던져주는 것은 결국 사람일 수밖에 없고,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물론 언젠가는 대체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AI 쪽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지금 과연 캐펙스에 대한 투자 규모를 미국이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 역시도 우리가 조금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관세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캐펙스에 대한 규모를 줄인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오히려 땡큐일 겁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좀 뒤쳐져 주네? 조금 투자 규모를 줄여주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본을 밀어 넣어서 발전을 굉장히 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딥시크에 대한 우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캐펙스에 대한 투자 규모 크게 줄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줄더라도 조금 줄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폭으로 줄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S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도 아직 규모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들, 물론 지금 빅테크들의 가이던스라든지 투자에 대한 캐펙스를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지금 실적 발표에 대한 기간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에 대한 랠리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 그리고 AI가 계속해서 투자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그거를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소프트웨어라든지 혹은 로봇 쪽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번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월가에서 주목했던 거는 캐펙스의 규모였습니다. 투자를 줄일 것이냐, 확장할 것이냐, 그 투자의 계획들을 이행할 것이냐. 그만큼 이 투자가 들어간다라는 건 산업의 성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투자의 수치도 굉장히 집중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맥락에서 관련주들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딥시크의 일시적인 악재가 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AI 챗봇 시장 자체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바라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옥석 가리기 중요하겠죠.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팀장님이 오늘 가지고 오신 승부주를 마지막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승부주인지 저희가 한번 열어보고요. 관련한 설명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종목은 엠로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두 거래일 동안 AI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굉장히 두드러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급등세가 나오지는 않았고,
다시 한번 움직이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국내 1위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관리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공급망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AI가 접목이 되면서부터 그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난 3분기부터 강세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언급이 많이 되었던 게 더존비전, 한글과 컴퓨터, 엠로 이런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실적을 입증을 한 건 아니고 이제 하단이 유일하게 실적 입증인데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군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만큼 매출이 나와주고 있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6년 연속 최대 매출이 달성되고 있는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년에 삼성 SDS 자회사로 들어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기술 경쟁력이 입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기업들한테 팔기 위해서 결국 경쟁력이라든지 레퍼런스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삼성 SDS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레퍼런스를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기술력 역시도 함께 가지고 있는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난 11월에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고 굉장히 주가가 잘 올라왔다가 7만 1,000원 라인대를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들 약 2달 동안 좀 박스권 라인대에 머물러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7만 1,000원 라인대를 오늘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점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라인대를 어떻게 또 움직였는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기관이라든지 투신 혹은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일 관심 종목으로 엠로라는 기업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